입니다. 오늘 방송할 거는 제가 성장기업 분석 책자에 있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현금 흐름에 관련돼서 좋아진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업도 바이오틱스, 비타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직접 제조하진 않습니다. 판매하는 바이오틱스 비타민을 파하는 HPO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주가로는 아직 하락세죠. 아직 하락세고, 일반으로 최근에 거래가 있었지만 7,000원대 초반에서 좀 거래들이 좀 터지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는데, 일단 제가 관점으로 본 거는 현금 흐름이 좋았다. 현금이 회사가 들어와서 그 현금으로 뭔가 하겠다 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 회사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와서 2분기에 좋았기 때문에 3분기는 어떨까 라고 보는 건데, 최근 뉴스에서는 21만 주를 추가 자사주로 매입을 했다. 그래서 총 73억 정도의 취득만 하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건데, 소각에 대한 얘기는 언급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매입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매입을 했을 때 유동 물량이 지금 26%밖에 되지 않거든요. 관계자가 70%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 지금 3%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가 매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유동 물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토론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증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동 물량도 좀 늘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언급이 있는데, 확실히 유동 물량이 적습니다. 퍼 13. 작년 기준으로 거의 14배 정도 되고, BPS 6,900원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중이고, 현금 배당을 1% 정도 77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퍼 8배를 눈앞에 두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성장을, 매출에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작년에 제품 할인이라든지 이 회사는 합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합병 관련해서도 적극적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 예상치는 빼더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은 올라왔었고,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었다. 하지만 부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작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좀 돈이 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 활동으로는 전년도에 많이 썼었습니다. 재무 활동도 올라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투자를 했던 부분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아마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가장 좋았던 시점에서 계속 순이익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아쉽죠.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익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감소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3분기 발표의 내용을 나누면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그래도 뭐 덴마크 자회사 비오팜 인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돈을 벌면은 진출을 하더라.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되어 있고 스페인 자회사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내 일본에 가지고 있는 킥보드 등을 뭐 이건 좀 뜬금없습니다. 건강관리,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아동 의료회사도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는 인수를 한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건강식품들에 대한 인수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그 인수에 대한 어떤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식품은 건강식품 쪽, 뭐 반려동물까지는 좋고, 뭐 유아동 의류회사 갑자기 킥보드 등을 관련된 이런 회사들까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관련 없는 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돈은 그렇게밖에 투자를 못하나? 아니면 돈이 되니까 인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크겠죠. 아무래도 뭐 킥보드나 이런 것 쪽은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인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더라, 돈을 버는 대로. 그렇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좀 그것도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분석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다른 분야들이기 때문에, 어떤 뭐 건강식품에 대한 어떤 이제 파일을 넓혀가는 단계가 아니라 따로따로 어떤 브랜드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각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매출 현황, 약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루비타민 성장을, 바이타민 매출 현황이 성장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고, 기타 상품은 변동성이 좀 있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좀 꺾였죠. 제품 현황이 유산균 61%, 비타민 25%, 유산균의 전년기 단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뭐 비타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뭐 사료는 거의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은 매출에 대비해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 변동 추이는 변동은 없었고, 섭취 기간 2개월,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1개월. 이런 섭취 기간이 좀 짧을수록 많이 될 건데, 그래도 뭐 2개월 1개월이면 너무 길지도 않고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21년도보다는 비싸고 작년보다는 좀 싼 부분이고, 직접 생산 설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만 구매를 하고 있어서 생산 설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외주 생산 방식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외주해 줄 거다. 그리고 판매 채널은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 부채 비율은 조금 올라갔네. 한 1.5% 정도 올라갔습니다. 좀 보셔야 될 거는 재고 자산이 한 3배 가까이 2년 전에 비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생산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안 팔려 있다, 이건 재고로 쌓여 있다, 좋진 않죠. 이거는 완제품만 외주 받아갖고 쓰기 때문에 받아놓고 판매가 잘 돼야 재고가 떨어질 건데, 어떤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 생산을 늘려와서 외주 생산을 늘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좀 판매가 부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과대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완제품 받아가지고 뭐 할인을 하든 어떻게든 판매를 할 건데, 요 정도로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좋진 않죠. 어떤 회사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유형 자산이 늘어나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 무형 자산도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워낙 현금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채로 뭐 재무적으로 문제를 가지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결론적으로 주당 순이익은 3분기에 전년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지금 현재 주가 7,600원 정도 치면 퍼 11배, 12배 정도로 떨어지겠죠. 작년보다 좋았습니다. 이미 3분기에. 자, 이런 부분들 좋죠. 그리고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3분기 대비해서 현금이 많이 회사에 들어왔고, 작년에는 3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오히려 235억 정도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투자 활동은 조금 더 작년보다는 했었습니다. 아까 부채 비율 좀 올라갔듯이 부채 비율도 많았고, 뭐 이거 주식 전환권 때문에 발행한 것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회사에 현금이 한 50%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확실히 전년도보다는 좋았는데 불구하고 아직 연초부터 행보 중이죠. 행보 중이고, 뭐 6,720원까지 떨어진 작년에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뭐 상장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평균적인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퍼를 아직은 측정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ROE나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아직 ROE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 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안정성이 아니라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펄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좀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3분기에는 전년도보다 나은 결과였고, 그래서 재고 라인이 늘어있는 부분들, 제품 라인이 많이 늘었네요. 제품 라인이 많이 늘었고, 당분기에 보면은 건강식품 많이 올랐고, 모빌리티 조금 올랐지만 금융투자도 하네요. 그 약간 인베스트먼트 같은 뭐 투자 회사도 관련이 있던데, 투자는 별로 좋진 않았고, 유아 아동 의료 증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려했던,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전분기에 대비해서 인수를 하면서 회계상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익으로 가져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인수들을 열심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3년 11월 8일 이제 종속회사들의 뭐 합병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 합병도 열심히 처리를 하고, 경영진이 어떻게든 돈을 버는 부분을 메인은 건강식품으로 가고, 여러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려간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좋았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냐, 아직은 지켜보겠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주가도 뭐 큰 거래량이 일어났다가도 그대로 밀려버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도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어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 회사의 펄을 보려 그러면 뭔가 안정적인 ROE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정적인 ROE가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올해는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뭔가 평균 퍼가 조금 나와줘야 이 회사의 적정한 펄을 얼마나 줄 건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분기보다 지금 11배 정도인데 4분기까지 나와서 더 이익이 올라간다면 펄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매력 포인트로 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인수한 거나 이런 것들에서 뭐 문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죠. 어느 정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 매출에 증가를 시키면서 ROE를 올려갈 건지, 이런 부분 보셔도 될 것 같고, 배당 성향에 관련돼서는 10%대 배당 성향이라 배당에 대한 기준보다는 회사가 근데 너무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되어 있다, 분석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업종이 다른 쪽에 포트폴리오를 꾸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분석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올해 괜찮았었고, 그게 반응이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이익을 가져가는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고 이익을 계속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 또 더 많이 좋아진다면, 그러면 펀은 더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금이 많이 돌아진 거를 아마 이 회사는 또 합병을 할 것 같아요.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며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자회사들, 종속회사들 뭐 합병시키는 걸로 봤을 때는 방치하지 않고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부분, 이 부분만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지, 이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재고가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